재한은 60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손에 기름 냄새가 배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아내 현민과 함께 고깃집을 일구며 살아온 그에게 가게는 곧 삶의 터전이자 자존심이었죠. 고기 굽는 연기 속에서 살짝 구운 삼겹살을 소금에 찍어 건네면 단골 손님들은 늘 같은 자리에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재한은 이 작은 가게라도 꾸려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위안을 얻었어요. 현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허리 한번 펴기 어려운 바쁜 식당 일이었지만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재하를 도왔습니다. 그 부부에게 가게는 자식과도 같은 존재였으니 이곳만큼은 절대 망가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뜻대로만 흐르지는 않죠. 어느 날 큰딸 지안이 손주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결혼한 뒤로도 소식이 뜸하던 딸이었기에 반가움이 먼저였죠. 그러나 그 뒤를 따라 들어선 사위 철진의 표정에는 어딘가 당황스러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철진은 언변이 번지르르하고 잘난 체하는 기색이 있었지만 실상은 이렇다 할 직업도 재산도 없었습니다. 큰딸 지안이 선택한 남자라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재한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큰딸 지안은 어려서부터 욕심이 많았습니다. 욕심만큼 크게 될 거라 생각을 하며 하고 싶다는 건 뭐든 해주었습니다. 아빠 난 70층 건물을 지어서 꼭대기에 살 거예요. 우리 집 식구들 다 내가 거기 살게 해줄 거고 집안일은 가정부를 둘 거야. 어디서 이런 말들을 들었는지 배웠는지 어릴 때. 지안이 이런 말들을 할 때면 큰 꿈을 꾸고 있는 아이라서 잘 살겠거니. 그저 예쁘고 기특하고 귀여웠습니다. 이런 기대와 달리 지안은 커가며 큰 노력은 하지 않고 취업을 해도 불같은 성격 탓인지 참지 못하고 금방 퇴사하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남자 철진. 말에서는 금방이라도 세상이 자기 것이 될 것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젊은 사람의 포부라고 느껴지기보다는 어딘가 모르게 허세가 느껴졌습니다. 조금 더 만나보고 결혼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지만 큰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기에 결론적으로는 승낙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철진 씨가 사업 하나 하거든. 그거 대박나면 난 평생 사모님 소리 듣고 편안하게 지낼 거야. 그때 말렸어야 했을까요? 어느새 지아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 부모의 집에 발을 들였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 아이까지 안고 돌아온 모양이었죠. 현미는 피곤한 얼굴로 웃으며 방을 내주었고 재하는 기운을 내보이려 애썼습니다. 딸 내외가 어려우면 부모가 품어야 한다는 게 재하의 철학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켠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한서방 사업은 요즘 어때? 사업이 잘 되다 또 아닐 때도 있고 워낙 아이템 많고 하니깐 알아서 잘할 거야. 지금은 재충전하고 있으니 조만간 또 바빠질 거야. 지아는 부모 앞에서도 자존심을 세우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재하는 큰딸의 그 마음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사위가 바빠질 거라는 큰딸 지안이 했던 말들이 무색하게 사위 철진이 가게 일을 돕겠다며 나섰습니다. 현미는 살짝 놀랐지만 사위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겠다는 말에 쉬는 며칠 동안 돕겠다는 생각을 한 건가. 생각을 하며 기특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편으로는 편치 않았습니다. 고기 굽는 일도 손님을 상대하는 일도 쉬워 보일 수 있으나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재하는 잘 알고 있었죠. 철진이 허공에 내뱉는 허세 섞인 말투를 들으며 재하는 불안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돕겠다고 온 사위는 몸으로 일할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아르바이트하는 직원들을 부리기에 바빴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사위는 고깃집 사장으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며칠 사이 지안 부부가 가져온 짐이 집안 곳곳을 채웠습니다. 부엌이며 안방이며 심지어 가게 주방에도 그들의 물건이 조금씩 자리 잡았습니다. 현미는 그저 웃으며 딸의 짐을 정리해 주었지만 재안은 그때마다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게 정말 잠시 머무르는 사람의 짐인가 하고 말이죠. 지아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는 우리가 조금 도울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를 위하는 척한 말이었지만 재안은 그 안에서 묘하게 자신감을 드러내는 딸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철진도 거들었습니다. 가게 매출을 더 올릴 아이디어가 많다며 흥분된 얼굴로 떠들었죠. 아버님, 제가 계속 사업을 했었잖아요. 영업은 제가 눈 감고도 잘할 수 있는 거니깐 제 실력으로 가게 매출 2배, 아니 3배로 늘려드릴 테니깐 기대하세요. 아빠 한서방이 있으니깐 든든하지? 그 말을 들은 재안은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젊은 사람이 활력을 주면 좋은 일이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가슴 어딘가에서는 이상한 경계심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날 밤 재안은 늦은 시간까지 설거지를 마치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탁에 나란히 앉은 현민이 힘없이 말했죠. 당신 괜찮겠어요. 지안이랑 한서방 말이에요. 아직 자리도 안 잡혔다는데. 재안은 대답 대신 물만 한 잔 들이켰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 식구니까.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요. 하지만 한켠에서는 알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이 집과 이 가게의 질서를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재안은 다시 고개를 들어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지안과 철진 그리고 손주가 자는 방에서 들려오는 숨소리가 낯설게만 느껴지기도 했지만 오랜만에 느껴지는 북적거림이 반갑기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지안 부부는 부모의 집에 어느새 뿌리를 내린 듯 행동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맙다며 허리를 굽히던 철진이 어느 순간부터는 마치 이 집이 자기 것인 양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고 가게 일에도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언변이 능한 철진은 손님들 앞에서 유난히 호탕한 표정으로 굽지도 못하는 고기를 굽겠다고 나섰고 현민의 손길이 필요한 순간에도 묘하게 앞장서서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현민은 애써 웃으며 철진을 도왔습니다. 그래도 사위가 몸을 움직여준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웠던 것이죠. 그러나 재안은 달랐습니다. 단골 손님 옆집 부동산 사장님이 귀띔하길. 사장님, 저 남자는 누구예요? 잠깐 듣기로 엄청 재력이 있는 듯 보이는데. 사위예요? 부자 사위가 시간 될 때 일도 도와주고 부럽네요. 허허. 재안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지만 부자 아닌 그냥 사위라고 구태여 변명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딸 지안을 생각하면 차마 내색할 수가 없었죠. 집안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지안은 대부분의 시간을 사람들을 만나거나 쇼핑을 하거나 하며 생활을 하는 듯 했습니다. 현민이 가게 일을 도와 재아와 함께 했지만 사위가 가게 일을 돕겠다고 나서면서 가게에 나오는 걸 만류한 탓으로 집에 있게 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껏 해오던 가게 일을 쉬고 있으니 마음은 그렇다 치고 몸은 확실히 편해지겠다다고 짧은 생각도 잠시. 딸 현미는 2살 손주를 틈만 나면 맡기고 밖으로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기라도 했지만 반복되다 보니 오히려 당연한 어머니 현민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어난 식구 탓에 빨래에 설거지에 반찬에 아이 이유식까지
차라리 가게 일이 낫겠다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몸이 힘들어 반찬에 신경을 못 쓴 날에는 어김없이 현미는 차려둔 저녁상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엄마 한 서방도 있는데 반찬이 이건 좀 심하다. 종일 일하는 사람을. 엄마 아기 빨래는 원래 따로 해야 해. 내가 그래도 손빨래까지는 안 바라는데 어른 거랑 같이 빨면 안 되지. 다시 빨아야겠다. 그럼 괜히 엄마만 더 힘들잖아. 그럼 하민이 빨래는 너가 하면 되겠다. 엄마도 종일 힘들다라고 말하면 엄마 한 서방이 가게 일 다 해주고 요즘 일도 안 하잖아. 하민이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엄마 손준대. 그 정도 못 해줘? 난 좀 이따 나가봐야 해. 산후조리원 엄마들끼리만 만나기로 했어. 딸이 하는 말 하나하나를 듣고 있으려니 정말 화병이 생긴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몸소 실감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 그래도 있는 동안은 내가 조금 더 노력하자라는 생각에 현미는 할 말이 있어도 꾹꾹 참았습니다. 재아가 이건 아니라고 생각게 된 계기는 바로 가게의 금전 관리였습니다. 철지는 수입과 지출을 파악해 보겠다고 하더니 장부를 가져가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함께 있었던 현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거 아버지가 늘 챙기시던 거니 아버지 오시면 얘기하고 확인하든가 하게 한 서방. 철지는 웃으며 대답했죠. 이제 제가 젊은 감각으로 컴퓨터로 정리하고 관리해 볼게요. 요즘은 이렇게 하면 매출도 오르고 관리도 쉽어요. 물론 젊은 사람이 더 잘할 수 있고 감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재아가 지금껏 보물일로로 여기며 관리하던 장부를 허락 없이 마음대로 확인하고 정리하겠다는 건 선 넘는 행동이었습니다. 재아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부드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어지러웠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질서와 방식을 무너뜨리는 그 손길이 낯설었고 불안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딸 부부에게 뭔가를 단호하게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철진이 아이디어를 내겠다며 회식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을 불러 고기를 공짜로 대접하며 친분을 쌓겠다는 생각이었죠. 재아는 당황했지만 이미 준비된 상을 보며 어쩔 수 없이 허락했습니다. 그럼 매출이 늘어야 되는 것과는 반대로 고깃집의 수익은 점점 줄었고 단골들도 무료 고기를 탐하면서 예전처럼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철진의 방식이 가게의 근간을 조금씩 망가뜨린다는 걸 재아는 매일매일 느꼈습니다. 지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은 남편 편에 서서 아버지의 방식이 옛날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젠 시대가 달라졌다며 자신들이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했죠. 재아는 그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시대가 변했나 아니면 자신이 변하지 못했나 혼란스러웠습니다. 밤이 되면 현민과 둘이 주방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민은 애써 재아를 위로했습니다. 지안이가 힘들어서 그럴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더 지켜봐봐요. 하지만 재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잠깐이 아닐 것 같아. 집안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사위의 허세와 딸의 확신만이 커졌습니다. 재아는 점점 작아지는 자신의 자리를 보며 깊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언젠가는 되돌려야 한다는 생각이 어렴풋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지만 그날이 언제일지 감히 짐작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밤이 찾아왔습니다. 재아는 한참을 바라보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이어질 이 상황이 쉽게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철진의 언변은 날로 화려해졌습니다. 그럴듯한 말과 자신감으로 사람을 현혹시키는 능력만큼은 확실했죠. 그러나 재아는 그것이 허세에 불과하다는 걸 이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제대로 굽지도 못하면서 손님에게는 그 누구보다 고기에 진심인 전문가인 척하고 장부를 뒤적이며 전략을 세운다고 말하지만 정작 가게의 수익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사위철진이 재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 정도면 장사 접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시대에 고깃집이 이익이 나겠어요. 그 말에 재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지금 누구 때문에 가게가 이렇게 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재하와 현민이 성실하게 운영해온 가게는 큰 돈은 아니었어도 손님이 끊기지를 않았고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해준 고마운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생 이 고깃집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고 자식들을 공부시키며 키워냈는데 그 모든 세월을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말끝까지 뱉지 못하고 참았습니다. 자식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고 싶지 않았죠. 현민도 속이 상했습니다. 손주까지 데리고 친정에 들어온 딸이었기에 뭐라도 해보겠다는 마음은 이해했지만 부모를 몰아붙이는 그 말투와 태도는 견디기 힘들었죠. 현민은 한밤중 잠든 아이 방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사이 가게의 손님들도 떠나갔습니다. 철진의 무리한 서비스와 엉성한 응대의 단골들은 실망했고 단가를 줄여 매출을 올려보겠다는 욕심으로 고기의 품질도 낮춰 바꿔 주문한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를 수 있지만 맛을 보는 손님들은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고 이후로는 이웃의 다른 가게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재하는 하루하루 매출이 줄어드는 장부를 들여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게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대소사도 지안과 철진의 손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일을 돕는 사위가 하고 싶어하는 장부 관리도 맡기고 일을 가르쳐보자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가장 큰 실수를 했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장부는 관리가 아니라 장부에 있는 돈은 점점 빠져나가 마이너스에 가까워졌고 사위와 딸, 손주의 소위 말하는 품위유지비로 대부분이 들어갔습니다. 부모님에게는 얼렁뚱땅 대충 알리는 시기였죠.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재하와 현민의 숨소리는 점점 낮아졌고 집안의 대화에서도 두 사람의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철진과 지안이 마치 집주인처럼 굴었고 그들 뜻대로 사는 게 당연한 듯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재하는 점점 작아지는 자신의 자리를 보며 허탈감에 젖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재하는 혼자 고깃집 홀을 청소하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고기 국물 자국을 닦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주었지만 되돌아온 건 멸시와 무능력한 사위의 허세뿐이라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어요. 현민이 뒤늦게 재하를 찾아와 등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힘내요. 아직 우리 가게잖아요. 아직 우리 집이에요. 그 말에 재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우리 집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 밤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왔습니다. 가게 문틈으로 스며드는 냉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재하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결심이 마음속에서 살짝 움튼 순간이었죠. 언젠가는 반드시 이 집과 가게를 되찾겠다는 다짐이 희미하게 남아 그의 눈동자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철진의 장밋빛 말잔치는 끝을 모르는 듯 이어졌습니다. 회식 이벤트를 또 열겠다고 말하며 단골들에게 공짜 고기를 내주겠다는 계획을 세웠죠. 재하는 즐겁했습니다. 이러다 가게가 정말 휘청이겠다 싶었어요. 그러나 철진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재하를 설득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해야 손님을 끌어올 수 있어요, 아버님. 재하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고기 굽는 연기 속에서 수십 년을 버텨온 마음속
무언가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현민 역시 불안한 눈길로 철진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남편의 편에 섰습니다. 아빠, 시대가 변했어요. 이젠 이렇게 해야 한다니까요. 그 말은 재아의 가슴을 또 한 번 찔렀습니다. 며칠 뒤 결국 철진의 회식 이벤트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무료로 제공된 고기에 손님들은 몰려왔지만 정작 주문은 뜸했고 가게 수익은 더욱 빠르게 줄어갔습니다. 철진은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습니다. 손님이 이렇게 많으니 괜찮아요. 금방 돌아올 거예요. 그러나 재아는 알았습니다. 그 손님들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요. 공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기는 좋은 고기로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장사를 해야 하는 거다. 아버지 재아는 수십 번을 말하고 또 말했지만 품질 낮은 쌍고기로 마진을 높여 팔자라는 생각의 사위의 생각과는 맞지 않는 생각이었습니다. 집안의 질서도 더욱 무너졌습니다. 지안 부부는 집안 대소사까지 손에 쥐었고 어느 날 재아는 친척의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문을 가야 한다는 말에 철진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죠. 그 먼 데까지 굳이 가실 필요 없잖아요. 요즘은 조의금만 보내면 돼요. 재아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족의 도리를 그렇게 간단히 치부해버리는 철진의 말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죠. 그러나 지안조차 철진의 말에 동조하며 부모를 설득했습니다. 아빠, 힘드니까 그러시는 게 나아요. 그날 밤 재아는 이불을 덮고도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얹혀 사는 딸과 사위에게마저 집안 어른으로서의 권위를 송두리째 빼앗긴 기분이었죠. 옆에서 뒤척이는 현민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만 길게 내쉬었습니다. 며칠 뒤 재아는 우연히 장부를 다시 살펴보다 놀라고 말았습니다. 철진이 컴퓨터로 관리하겠다고 가져갔지만 재아가 작성했던 부분에 이어서 써내려가 엉성하게 정리를 하다 말다 한 장부. 돈의 출처가 어딘지 알 수 없는 항목들이 적혀 있었죠. 재아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장사에 쓸 돈을 개인적으로 뺏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었고 딸 사위가 그동안 쓴 돈들이 여기에서 나온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뭔가를 감추고 있었다는 느낌이 스쳤습니다. 재아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 집이, 이 가게가 철진의 손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밤늦게까지 뒤척이던 재아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불빛 아래 앉아있는 현민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더는 못 참겠네. 현민은 놀란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재아는 결연한 표정이었죠. 이제는 이 가게랑 집을 되찾아야겠소. 그 말에 현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재아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안이도 철진도 우리 하민이도 다 소중한 식구이긴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소. 나도 당신도 더 늦기 전에 이걸 바로잡아야겠어. 이대로 가다간 다 거덜나고 우리 노후 준비는커녕 길거리로 내쫓겨나겠어. 주방의 조명이 은은하게 부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현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재아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고기 굽는 불 앞에서 누구보다 당당했던 그 남자가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지켜보기만 하지 않겠다고 결심이 굳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아는 평소보다 먼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각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밝은 불이 켜져 있었죠. 재아는 한참 동안 빈 가게를 바라보다 조용히 주방에 들어섰습니다. 도마 위에 올려둔 고기칼을 손에 쥐었을 때 묵직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수십 년 이 칼로 고기를 손질하며 일군 삶이었는데 이제는 그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현민도 일찍 일어나 재아의 곁을 지켰습니다. 현민은 남편의 결심을 알고 있었죠. 그 결심이 섣불러 보일지라도 더는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마음만큼은 이해했습니다. 점심 무렵 철진이 가게로 나왔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고 손님들에게 농담을 던지며 웃고 있었죠. 그러나 재아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한때는 그런 말재주가 손님을 붙잡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던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철진은 장부를 꺼내 재아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매출이 조금 올란 거 보이세요? 역시 제가 그동안 세운 전략으로 점점 상승세가 보이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매출은 소폭 상승을 해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미미했고 실제로는 워낙 안 나고 있던 매출이 1+1 행사를 하며 순간 많아 보였던 걸 재아는 알고 있었죠. 그래, 자네가 고생이 많았네. 근데 앞으로는 고기 고르는 것부터 내가 직접 해야겠어. 매출이 올랐다고는 하나 전체적으로 너무 떨어졌고 단골들도 이제는 발걸음을 하지 않고 있네. 우연히 길을 지나며 단골 손님과 마주쳤을 때 하는 말이 고기만 먹어도 맛있는 집이라서 일부러 찾아간 곳이었는데 이제는 고기가 맛도 없지만 비싸기까지 한 것 같아 안 온다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네. 내가 너무 손을 놓고 있었구나 생각을 했어. 재아의 말에 철지는 순간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장인어른? 더 이상 이렇게 장사를 할 수는 없어. 쌍고기로 순간 한두 번 오는 손님을 바라는 게 아니야. 나는 내 가족에게 먹여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장사를 하고 싶네. 그리고 가게 공금에 손 떼는 것 모르고 있는 것 아니네.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이제는 두고만 볼 수 없어서 말하는 거니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잠깐 지낼 거라고 했으니 이젠 슬슬 정리해서 나가는 게 어떻겠나 싶네. 철진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지안에게도 들은 이야기가 있을 테니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걸 재안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진은 밀리지 않으리라 마음먹었죠. 지안은 부모의 이런 모습에 서운함을 드러냈습니다. 아빠, 우리가 잘해보려고 한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러나 재안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도 알지만 이 일은 아빠가 평생 해온 일이다. 그리고 이 집은 내 엄마랑 내가 살아가는 집이야. 너 결혼할 때 전세금 부족하다고 나중에 갚는다고 하면서 2억을 보태줬어. 너가 갚는다고는 했지만 내 엄마랑 내가 받을 생각을 했었겠니? 그것도 1억은 대출받아서 해준 거고 3개월 전에 다 갚을 수 있었어. 그렇게 고마운 가게가 이 가게다. 지아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손주를 바라보는 눈길만 애틋했죠. 부모의 결심을 꺾을 수 없다는 걸 느낀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재아는 철진에게 가게 재정을 다시 부모가 직접 관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철진은 화를 냈지만 재아의 태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주의 생활비며 용돈도 최소한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러자 철진은 결국 폭발했습니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나더러 굶으라는 겁니까? 재아는 담담히 답했습니다. 이제 너희가 스스로 살았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우리 등에 얹혀 살 수는 없는 거잖아. 가게 주방의 불이 다시금 활활 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재아의 손길로 고기를 썰고 불을 피우는 모습은 예전과 다름없었지만 그 안에 깃든 결심은 훨씬 더 강했습니다. 현미는 남편의 옆에서 작은 숨을 고르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 재아는 지안과 철진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 달 안에 집 구하고 나가줬으면 좋겠다. 한서방 능력 좋으니 일은 쉽게 구할 수 있을 테고. 지아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어디 가서 살라고요? 재아는 눈을 감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너희라면 해낼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아이에게도 그리고 너희 자신에게도 책임을 다하면서 사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구나. 현민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집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 속에 다시 질서를 되찾을 희망이 싹트고 있었죠. 재아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딸과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한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재아는 무겁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너희 식구 나가기로 한 시간이다. 준비는 다 했니? 지아는 그 말에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빠,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우리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현민도 차분히 곁에서 거들었습니다. 너무하다니, 정말 너무한 건 너희들 아니니. 지안이 너 종일 집에 있으면서 빨래며 설거지며 청소며 몇 번이나 했니? 툭하면 모임 있다고 나가고 하민이는 엄마한테 맡기고 하민이 이유식에 젖병 삶은 것까지 엄마가 다 했어. 어쩌다 하민이 빨래 얼음 빨래에 섞여 하나라도 나오면 타박하고. 반찬 투정에 엄마는 잠깐 함께 산다고 들어왔으니 하고 싶은 말 되대한 하지 말자 하면서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한서방 왜 그렇게 자네 고집만 부리나. 어쨌거나 자네 장인어른이랑 내가 평생 해온 일이고 아무리 신식이 좋다고는 하지만 부식이라도 우리만의 방식이 있고 또 그걸 좋아해주는 손님들도 많이 있네. 근데 그 손님들 지금 어디 있나? 다 떠났어. 예전보다 생활비는 줄어들고 식구들 늘어서 나갈 돈은 더 많아지고 말 못했지만 참 힘들었네. 상황이 이런데 왜 자네는 아르바이트는 더 늘리기만 하는 건가? 자네가 일을 도울 거면 자네도 어느 정도 몸을 쓰면서 일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동안 조용했던 현미는 속에 있는 말들을 후련하게 하는 듯 했습니다. 지아나 엄마는 어릴 때부터 지금껏 너가 하고 싶은 거라면 뭐든 지지해주고 아낌없이 내주었어. 근데 이건 아닌 것 같구나. 그동안 널 지지했던 엄마가 이렇게까지 아니라고 하는 거엔 엄마도 다 이유가 있지 않겠니? 이게 우리가 너희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너희들이 오히려 고마워할 거다. 지아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엄마의 단호함에 서럽다는 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항상 지안의 말이라며 따라주었던 엄마였기에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안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동안 부모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며 살아온 걸 알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런 당연함을 이제는 누릴 수 없다는 것에 막막하기도 하고 부모님의 걱정보다는 자신의 앞날이 걱정이었습니다. 철지는 끝까지 불만을 감추지 못했지만 재아의 단단한 표정에 더는 대꾸하지 못하고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짐을 꾸리는 지안의 손길이 떨렸습니다. 손주는 괜히 시무룩한 얼굴로 엄마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현미는 그런 손주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할미 집에 언제든 놀러와도 돼 하미나. 알았지? 손주가 잠깐 웃었습니다. 집은 작은 투룸 전세로 재아와 현민이 돈을 보태주어 구했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세 식구 살기에는 부족함은 없어 보였습니다. 이삿날 작은 트럭 한 대에 실린 지안 부부의 살림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재아와 현미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안과 철진이 문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며 울먹였지만 재아는 다만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너희라면 해낼 수 있을 거다. 믿는다. 트럭이 떠나고 집안에는 오랜만에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재아는 문을 닫으며 묵직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너졌던 질서를 다시 세우는 데 걸린 시간과 마음의 상처가 컸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